여러분, 시장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니까요. 생산하는 업체들이 도미노로 감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산을 한 곳도 많고요. 비단 한국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어저께인가요? 기아자동차가 소아 1공장, 소아 2공장, 광주 2공장, 공장 3곳을 일주일간 셧다운한다. 이렇게 노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공장마다 재고가 5,000대씩 쌓여 있다고 해요. 게다가 미국의 딜러나 유럽의 딜러들이 우리 영업 중단하니까 차 그만 보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라인 하나를 중단해야 된다. 아니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라인이 2개, 3개까지도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수출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수출이. 지난 2월에 공장을 셧다운할 때는 부품이 제대로 공급 안 돼서 셧다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부품도 부품이지만 딜러들이 차 그만 보내라. 수출하지 마라. 그래서 수출이 안 돼서 지금 셧다운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가전, 조선, 철강, 전 산업으로 지금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완성차 업체 내지는 완성품 업체,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가전도 마찬가지로 완성품 업체가 이렇게 감산을 하고 셧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후방 산업들 있잖아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여기는 똑같이 도미노 감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감산이라는 건요, 생산량을 그만큼 줄인다는 거잖아요.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은요, 사람이 그만큼 필요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정부가 못 줄이게 하니까 눈치 보기 하겠죠? 휴업을 한다든가, 무급휴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3개월 넘어가고 4개월 넘어가면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당장 우리 보자고요. 전자업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업체도. 삼성전자, LG전자 할 것 없이 일단 공급망에 문제도 생겼지만 수요에도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때문에 공장을 문을 닫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세탁기 공장 재가동 이틀 만에 다시 셧다운 들어갔습니다. 셧다운. 그만큼 미국에는요, 이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나마 이 전자 가전은요, 이게 공급망 관리가, 그 다음에 생산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공장의 조립을 끝내고 이것을 바로 딜러들한테 바로 넘기는, 그야말로 재고를 안 가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렇게 관리해 오면서 제품의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왜냐? 재고량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셀아웃이 계속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가 쌓이겠죠. 당장 가전만 하더라도요, TV나 혹은 세탁기나 냉장고 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설치가 안 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가전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술술.
실제로 상반기에 글로벌 TV 출하량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서 말입니다. 8,208만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요? 9,949만 대입니다. 무려 17.5%나 줄어드는 겁니다. 17.5%.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죠. 이거는요.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철강은요. 대표적으로 원자재를 생산해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쪽에 납품을 하잖아요. 당장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선 1등 철강 회사입니다. 감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철강 업체들은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아르셀로미텔 여기가 세계 1위 철강 업체거든요. 여기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고로 4기를 가동 중단했습니다. 철강은요 속성상 고로를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고로를 중단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고로를 다시 한번 살리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몇백억 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그런데 고로를 4기나 중단할 정도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US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US 스틸도 인디애나주에 있는 공장 고로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계속 재고를 쌓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전 세계 시장의 철강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자동차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조선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 자동차 당연히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지금 2분기는요.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2분기는요. 왜냐하면 현지 공장들이 문을 닫은 데다가 그죠? 수요도 그만큼 뚝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분기 국내 내수 수출용 완성차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약 20% 정도 줄어들 거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승용차 판매량 엄청 줄었습니다. 104만 5,406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40.4% 급감했습니다. 40.4%. 지금 유럽도 이거는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유럽도. 미국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유럽이나 미국 딜러들이 차 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말 다 했죠. 여기에 선박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은 발주 중심의 수주 발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말도 못하게 지금 떨어졌어요. 크락슨 리서치라는 데가 이게 조선에 대한 시황 분석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말입니다. 233만 CGT입니다. CGT는 표준화물 환산 톤수를 말하거든. CGT는요. 작년에는요. 810만 CGT였습니다. 71% 급감했어요. 71%. 와, 조선은 지금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조선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게 고부가 가치선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이런 거 있잖아요. LNG 운반선. 이게 가장 큰 강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 대한민국이 대부분 수주를 받는데 올 1분기에는요. 발주가 한 건도 없었어요. 발주가 한 건도. 발주가 한 건도 없었으니까 수주도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대기업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철강이나 자동차나
가전이나 우리 주력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장 부품 회사들이 있잖아요. 1차 협력회사, 2차 협력회사, 3차 협력회사요. 여기요. 아마도 모사보다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부품 회사들이 1차 협력사도 지금 도산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4월, 5월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 부품 회사들은 지금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이어질 거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에요. 1차 협력사는 그나마 버틴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2차 협력사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물의 위기가 그만큼 커지고 있고요. 감산도 도미노처럼 점점 이루어진다는 게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수는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는 모양새는 보이거든요. 코로나19가 이제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계속 떨어지면서요. 밖으로 나들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는요. 5월에 가는 그 항공권 예매가 거의 80% 예약이 끝났고요. 신혼여행을 가는 신혼여행지로는 그 예약이 완전히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수가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내수가. 저도 어제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는 먹을 걸 먹는다. 그런 분위기를 감지를 했었거든요. 문정동 로데오조차도 어저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수출길이 지금 어렵잖아요. 수출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소비 시장 자체가 아직도 이제 코로나19가 정점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제 이탈리아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면 유럽이 이제 정점에 거의 와서 한 3, 4개월 길게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이 돼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뭐 코로나 정점이라고 말하기에는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직 확산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주도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양대 소비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출에 대한 위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요. 그 위기는 실물 경제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좀 더 빨리 좋아져야 될 텐데 하는 생각밖에 없네요. 아마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